어린 여자한테만 관심을 두는 남편 때문에 결국 억장이 무너진 40대 초반 주부예요. 일단 저는 남편과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부부고, 제가 40대인데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한 지 고작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다고 해도 서로 어색하거나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서로 운명이라 생각해서 저희는 서둘러 결혼하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과 신혼을 즐기고 있었고 서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기에 둘이서 신혼을 충분히 즐기기로 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행복하게 지내게 됐지만 그 후로 남편이 저에게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요즘 일이 많이 힘들다 하여 그런 거다 하고 생각하고 그런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죠. 시댁에선 저를 거의 딸처럼 보고 있어서 아들이 평소 까칠하게 굴어도 참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 늦게 오는 날이면 거의 시댁에서 어머님과 같이 수다를 즐길 정도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야근 때문에 10시 넘어서 집에 도착할 것 같다고 하기에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어머님과 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평소와 같이 시어머님과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저한테 어디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신 부모님 댁에 있다고 말했더니 오늘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며 마지막엔 저보고 오늘 부모님 댁에서 그냥 자고 오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잠자기도 싫어서 알겠다고 하고 어머님께 저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더니 어머님께서 그러도록 허락하셨어요. 그 후로도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날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어머님 집에서 자게 된 적이 많은데 하도 시댁에서 자는 일이 많아지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어느 날은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단 말을 했었고 그날은 그냥 시댁에서 자지 않고 저 혼자 집에서 자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몇 시에 들어올까 곰곰이 생각하며 늦은 새벽에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남편과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들어왔어요. 당연히 제가 없을 줄 알았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껏 일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 게 다 여자들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일단 남편과 어린 여자한테 오늘 먼저 집에 가라고 말했고 그런 남편만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남편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오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동안 회사 일 때문이란 게 다 여자랑 자고 다니는 거였니? 그랬더니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시댁에서 찾아가 하루 종일 울고 그런 어머님에게 남편이 그동안 젊은 여자들이랑 자고 다녔던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울면서 솔직하게 말하는 제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님은 저랑 같이 우시면서 내가 그저 아들을 잘못 키운 탓이다고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제가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시댁에서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한동안 저한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시댁에 찾아와 제가 있는 걸 확인하더군요. 그러곤 어머님과 저한테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 어머님은 너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혼하겠다고 말해야 할 사람은 우리 며느라기인데 너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라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그저 눈물만 나올 뿐이었고 어머님은 그런 남편 등짝을 때리며 호통을 치셨답니다. 남편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늙은 이 여자랑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어. 나도 정신 차리고 나랑 비슷한 수준인 여자랑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 어떡해? 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다.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떡하누 하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사실 어머님은 오래전에 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외동아들처럼 키우셨는데 그런 딸이 저와 많이 닮았다고 하시면서 저를 많이 이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 잘못으로 저를 잃는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많이 힘들어했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절대 이혼하지 마라. 이 엄마가 잘할 테니까 그냥 이 엄마랑 함께 살자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 친정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라
시어부모님에게 많이 의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남편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잃을 생각하니 속이 많이 상했죠. 시아버님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버님도 제 남편에게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고 너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한다며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몰라요. 남편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왜 이 여자 편만 드시는 거예요? 네? 라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너 같은 호래자식 키운 적 없다고 하시면서 남편에게 물려준 유산 이제 일절 없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언제 한 번은 어머님과 저는 제 짐을 함께 챙겨 나오기 위해 같이 신혼집에 가게 됐어요.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깔끔한 편이어서 당연히 집은 여전히 깔끔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집은 엄청 엉망이었어요. 온갖 오물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각종 여자 스타킹들이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내가 널 놓아주는 게 널 구해주는 일이구나 하시면서 결국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어머님이 제 남편에게 주셔야 할 유산 일부를 저에게 주시게 됐습니다. 사실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혼자 살면서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넉넉하게 챙겨주셨어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왜 내 유산을 이 여자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라며 따져 물었는데 그런 시부모님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저에게 일부를 주시게 됐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고생 많았다면서요. 이혼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현재 이혼할 수 있게 됐고 남편은 아직도 뒤에서 제 흉을 보고 다닌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로 결혼정보업체에 다시 한 번 더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남편 소문을 좀 안 좋게 내고 다닌 덕에 남편을 받아주는 업체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전히 어린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고 싶은 욕구가 컸는지 언제 한 번은 술집에 들어가다 저와 딱 마주친 적이 있기도 해요. 시부모님과는 여전히 자주 연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시어머님과는 한 달에 2-3번 정도 밖에서 점심 저녁을 같이 먹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머님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편을 잃었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님 얻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세요. 제 친구들은 저한테 이혼한 남편 부모님을 아직도 만나고 싶냐고 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을 잃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어요. 그런 시부모님도 남편과 거의 안 보고 지낼 만큼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시댁에서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선을 여러 번 보러 다니다가 결국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게 된 거였어요. 서둘러서 결혼을 한 만큼이나 탈이 생겼던 것 같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게 됐네요. 사람 일이란 게 무조건 급하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여기서 알게 됐고 앞으로 좋은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성급하게 지내기보단 천천히 기다릴 생각이에요. 그 남자와 아이를 가지지 않았던 게 정말 다행이었고요. 40대인 나이지만 50대가 넘을 때까지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해도 전 절대 후회가 없어요. 전 남편과 같은 남자와 평생 함께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제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화병이 생기는 일을 막는 방법이기도 해요. 혼자 열심히 일하면서 제 행복을 위해 저는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어요.